여야의 날선 공방, 여야의 팽팽한 설전, 여의도 정치권의 이슈와 인물을 만나봅니다. 여의도 TMI, 오늘도 역시 여의도 봉블리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하네요. 세심하신 것 같네요. 네. 약간 입가가 좀 트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 출입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5.18 망언 논란이 일단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뭐 번복하고 뭐 불출마 선언하고 이런 과정들이 막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난 며칠간 정치권 뉴스는 여기서 다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썼고요. 제가 새누리당 때부터 출입을 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가장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한국당은 기사 쓸 게 없다 이런 게 한국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 하는 얘기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 제가 그간의 전당대회를 3번을 봤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부 요인도 많고 외부 요인도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도 TMI는 진짜 혼돈의 자유한국당 이렇게 아마 제목을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게요. 사실은 전당대회라는 건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네, 굉장히 큰 행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황교안의 정치 복귀냐, 정치 입문이냐, 아니면 입문이냐? 홍준표의 복귀냐, 그다음에 뭐 오세훈의 복귀냐, 뭐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이슈가 굉장히 집중이 됐었어요. 뭐 올드보이들이 다 몰려오고 네네. 보수 정치계의 거물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당 지지율도 꽤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요즘 한국당 전당대회를 지금 시점에서 좀 정의를 하자 그러면 꽈배기 전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꽈배기. 네, 정말 꼬일 대로 꼬여버린 어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꼬이게 된 건 첫 번째 이유는 날짜 때문입니다. 태길이 중요한 거죠. 네. 이게 뭐 북미 정상회담 날짜랑 겹쳤기 때문인데요. 2월 27일이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몇 달 전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장소는 일산 킨텍스고 여기가 연간 계획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작에 그 예약을 해놓은 건데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 28일 이렇게 양일간 개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겹치다 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2월 27일로 날짜를 잡은 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 여의도 TMI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설 이후에 그렇죠. 설 그 연휴 동안 뭐 좀 이야기가 많이 된 다음에 회자가 되고 27일 날 네. 일종의 흥행몰이를 하자라는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도 그런 것까지 다 네. 고려해서 이제 설 연휴까지 고려해서 잡았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흥행이 실패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모양이 돼버린 너무 거죠. 큰 블록버스터가 옆에 같이 걸리게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 전당대회가 뭐 단순히 당대표 뽑는 이벤트를 넘어서서 뭐 여러 가지를 노리게 될 텐데, 네, 아무튼 흥행에는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끼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의미도 커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제 끝내고 당이 정상적인 모습을 찾는 그런 전당대회거든요. 현재는 비대위 체제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수 통합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고 좀 당을 살려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다 좀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일단 따져보자고요. 2월 27일 날 네. 기자들은 어떻게 돼요? 베트남에 갑니까? 아니면 여기 전당대회를 지휘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 그러니까 경향신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4명의 정치부 기자를 해외 베트남에 보낼 예정이에요. 네. 물론 한국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소수 남을 겁니다. 아하. 남아서 취재를 할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취재 기자 자체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방송사 특히 카메라 기자들이 적게 올 것을 당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카메라 대수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베트남도 베트남에 가야 가게 되고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을 또 여기서 특보도 처리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에 갈 수 있는 카메라 대수가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또 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느낌도 다르거든요. 그 현장에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서 있냐, 그렇죠. 그리고 취재진이 어느 네. 정도 모였느냐도 되게 큰데 이런 것들도 일단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신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뽑힌다 그러면 뭐 대부분은 일면에 기사가 그렇겠죠. 실리게 네, 뭐 마련인데 목에 이제 꽃으로 된 목걸이 걸고 그렇죠. 이렇게 막 손들고 있는 사진이 맞습니다. 걸릴 텐데, 아마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일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일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작게라도 기사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뭐 방송이나 신문 모든 매체에서 아마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이날 저희도 기대가 되네요. 전민기 팀장이 헤드라인에서 자유한국당의 전대를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네. 슬쩍 드는군요. 지금 어찌됐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날짜 이렇게 정해지면서 후보들끼리 뭐 날짜 연기하자 아니면 그냥 간다, 네. 뭐 보이콧
하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 한국당 내에도 선관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관위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물러설 의지가 없었던 것 같더군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 그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이 아주 막 원색적인 네네.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연기하라니 이게 코미디보다 더한 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엄청나고 그 후보들이 기탁금을 1억 원씩 내고 하는데도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소 바꾸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이 돼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결과적으로 당에서 물러나지를 않으니까 그저께죠. 11일 날 홍준표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심재철, 안상수, 주호영, 정우택 의원도 4명이죠. 4명의 의원도 포기를 했어요. 네, 다만 원래 6명이 보이콧을 하자고 서로 약속을 그렇죠. 했는데 그중에 오세훈 전 시장만 그 보이콧을 번복하고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가 그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예.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오전이었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변을 남기면서 이제 출마를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처음부터 뭐 네, 보이콧의 그 멤버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고 그렇죠. 네, 또 지금 5.18 망언 때문에 지금 화제 중심에 서 있는 김진태 의원 그렇죠. 예.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까지 이렇게 3파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번복까지 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왜 출마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표면적으로 대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분명히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뭐 여러 명분을 대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날이죠. 11일 날 제가 그 오세훈 전 시장하고 서울시장 캠프 때부터 같이 근무를 해온 이제 관계자 지금 그 시장 때도 같이 근무를 하고 네.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측근 최측근. 그렇죠. 네, 그렇죠. 바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바쁘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그래요? 11일 날에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당대회. 그러니까 막판까지 고민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바꾼 거는 아마도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가 컸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정치인의 이익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홍 전 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사들이 소위 3강 구도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의 대결이 될 거다. 황홍오 이렇게 썼죠. 그렇죠. 네. 빅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썼었습니다. 근데 좀 따져보면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 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오세훈 전 시장 이런 분들은 그 비박계 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네네. 두 분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같은 표밭에서 또 싸워야 그렇죠. 되는. 예. 그런데 여기서 홍준표 전 대표가 빠진다. 이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 비박계 지지를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세를 좀 더 불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한 것일 수 있겠어요. 예. 사실 또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을 전달을 했잖아요. 뭐 그렇죠. 옥중 정치라고도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시에 뭐 의자와 책상 넣어달라 그랬는데 그때 답 없었고 안 챙겨주고 네. 뭐 이런 그러면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또 떠올랐어요. 이게 예전에 유승민 그렇죠. 전 원내대표 예. 때랑 또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일종의 황교안 배신자 논란 이런 것들도 이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으로 생각을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결국은 또 친박 대 비박 뭐 이런 그렇죠. 구도로 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과거로의 회기다 이런 얘기들도 또 다시 나오는 건데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존재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감 하나는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지금 여전히 현재 네. 옥중에 있고 과거의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친박 비박 박이라는 게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 홍문종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네. 그 새로운 하여튼 세력 결집의 얘기들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원조 친박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당 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친박 대 비박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네. 당대표 후보가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김진태 의원은 어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 한국당 당원 당규에서 징계 부분을 보면요. 좀 징계가 강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만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징계가 아니더라도 워낙에 5.18 논란으로 폭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선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대표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비박계인 오세훈 전 시장과 친박계인 황 전 총리의 이강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프라이팬 오브 런던, 런던의 프라이팬. 네. 굉장히 튀기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도 지지율이 한 30% 되는 정당인데 안 됐네요라는 이 메시지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죠 현재로서. 맞습니다. 네. 이런 곳에 지금 전당대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또 하나 따져볼 만한 인물이 홍준표 전 대표겠죠. 그렇죠.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빅3 중에 한 명이었는데 불출마를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걸 왜 불출마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알아보고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역시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아마 빠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승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차라리 앞으로 이제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은 좀 대표 체제를 흔들면서 자신의 입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처럼 페이스북 정치 그렇죠.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금만 1억 원인데다가 뭐 토론회나 뭐 각종 행사들을 나설 때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은 뭐 선거는 결국 돈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서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도로 침박당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네. 본인의 입장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페이스북이 한동안 뜨겁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홍카콜라도 계속 뜨거울 것 같고요. 네, 계속 뭐 방송하시겠죠.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입니다만 이 5.18 관련된 망언 네, 이게 공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얘기를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면서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전당대회가 좀 힘들어진 면도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당대표 후보인 김진태 의원이 그 중심에 서 있고요. 공동 주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막말을 했던 김순례 의원 뭐 말했던 거는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괴물이란 표현을 썼어요. 네. 이분도 여성 최고위원회 지금 출마를 선언한 그렇습니다.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전당대회 주자들이 많이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좀 흠이 생기게 된 거고 이 전당대회 전에 이런 5.18 논란이 일으면서 5.18 단체, 광주 전남 지역 사회 이런 데서 분노가 굉장히 컸고 그럼요. 이건 사실 뭐 전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고요. 그렇죠. 언론사들도 보수 진보 신문 가릴 것 없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또 입장을 냈어요. 네, 예. 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징계까지 한 건데 어쨌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병준 위원장이 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5일 만이거든요. 그렇죠. 공청회가 일어난 지 그러다 보니까 좀 늑장사과다 이런 얘기들도 그러니까 나오고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억지로 사과하는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줘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 김병준 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전당대회가 그렇죠.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징계라는 게 실제 일어날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요. 의문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법 많았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뒤늦기는 했는데 지난 11일에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 돌아가는 꼴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지지율 좀 오른다고 오만 불통 분열에 고질병이 재발한 건가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YS 키드라고 하는 상도동계죠. 네. 그 김무성 전 대표랑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친박 자장을 올리는 서청원 의원 그렇죠. 이런 분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을 잘 모르는 일부 의원들이 그 보수 농객인 진만원 씨의 왜곡 주장에 휩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무성 의원은 5.18 부정은 역사 왜곡의 도를 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정에서도 좀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전혀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기자였고 네, 광주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경험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비판을 한 것인데 네.
그 사석이나 아니면 이제 당사 내에서 이렇게 의원들 좀 만나면 네. 기자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좀 태도가? 그러니까 의원들도 이렇게 한국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렇게 의원들한테 왜 그랬냐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그냥 열린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질문을 그렇죠.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왜 의원들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왜 했는 거냐, 네.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거냐 음.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고 의원들도 대부분은 그냥 죄송하다. 이게 사과를? 네. 이게 또 우리 뜻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되게 잘 되는 시점이었다고 한국당 의원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지율도 전당대회가. 오르고 네. 있었고. 예. 주목을 좀 받고 이런 음. 상황이었는데 찬물 끼얹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속상해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김진태 의원이 어제 또 광주를 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서 또 사실은 거기 가서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란이 가장 커진 시점이었는데 그때 딱 광주를 찾은 거예요. 네. 저도 궁금해서 이제 그 의원실에 전화를 해봤는데 예정대로 갈 거냐. 물론 이전에 잡혀 있던 거긴 했습니다. 일정은 있었죠. 네. 갈 거냐 했더니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좀 의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당대표 출마를 했고 계속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 경우에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결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세력 혹은 뭐 극우 세력만을 보고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현장에서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못 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민심 더 나빠졌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뭐 쓰레기를 던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었고 뭐 어쩌면 더 안 좋은 그림을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뭐 예정돼 있던 일정이라서 갔다고는 합니다만 막 밀려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10분도 안 돼서 행사 끝나고 또 바로 또 현장을 떠났어요. 네.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TMI 혼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봉블리 경향신문 정치부의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